자취생 위협한 루머, 도어락. 지난 2019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사건.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 문이 진작에 닫혀가지고 못 열었던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자취생들은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이 올린 실제 경험담 때문이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요. 새벽에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나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도어락이 불에 그을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달린 SNS 이용자들의 댓글로 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희 집이 열쇠 가게를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대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정말 루머가 돌만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지털 도어락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1분 동안 가열해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요.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의 내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대신에 외부에 있는 도어락의 외기 표면은 100도의 온도에 노출돼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감지라는 거지? 그렇죠. 밖은 전혀 아니군요. 내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자취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도어락 루머.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이 낳은 괴 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안전은 필수, 단속, 또 단속하세요. 오늘 찍은 셀카,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누군가 당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2015년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루머. 한국 S사의 스마트폰에 도청 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스파이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루머인데요. 어디에? 바로 배터리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배터리에 붙어있는 의문의 스티커를 제거하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정 코일이 하나 나옵니다. 코일을 왜 넣는 겁니까, 근데? 한 외국인이 의문을 제기하며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코일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흘 만에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도청당하기 싫으면 이걸 당장 제거하세요. 그렇죠? 바로 이 코일이 도청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 속의 코일을 제거하는 후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많이 했네. 그런데 얼마 뒤 진짜 이 코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 코일의 실체, 근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바로 NFC 안테나. 이 NFC 기술로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삑. 모바일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삑, 네. 삑.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거와는 별개, 완전히 무관하고요. 다 거짓말, 루머였던 거죠. 아, 확실하게 나왔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도청 장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기능상으로는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유익한 기능이 있었던 거고. 제거한 사람은 일부러 그걸 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거하신 분들은 이제 NFC를 못 쓰는 거죠. 호기심이 만든 루머의 덫. 지난 2월 28일 한 대학교에서 개강을 앞두고 얼굴책 H대 대신 알려드립니다 계정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질병을 숨기고 학교 내 기숙사에 입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그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글쓴이는 이 커뮤니티의 신입생 게시판에 올라온 캡처 글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누군가 익명으로 에이즈에 걸려도 기숙사 입사되냐? 라는 글을 올렸던 겁니다. 아니, 이게 팩트면은, 저기 팩트면은 굉장히 기숙사생들이 불안할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파만파네. 게다가 신입 여학생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대. 에이즈 환자가 기숙사 A동에 입사했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억측과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학교의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쇄도했는데요.
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이해됩니다. 예,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이제 기숙사에 보냈는데. 근데 저게 최악인 게 이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 근거가 있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결국 3월 4일 H대학교는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익명의 글쓴이가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정체는 기숙사생도 신입생도 아닌 4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저랬대? 뭐야? 본인 신분 자체를 거짓으로 말했네. 이거 완전 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네. 자, 이 루머는 덫이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놓은 덫. 호기심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글을 지웠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책에도 쫙 공유되고 부풀려지면서 기숙사 몇 동에 있다. 여학생이다. 이런 루머가 커진 거죠. 잘못된 호기심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당신이 될 수도 있고요. 루머 만들지도 마시고 퍼뜨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소주를 둘러싼 국적 논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 재팬.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요즘. 그래서 몇몇 기업에서는 일본과의 연관성을 적극 해명하며 일명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5년 동안 일본계 기업이라는 루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모, 여기 이슬이 한 병이요. 코가 삐뚤어졌네요. 많이 많이 먹었네. 좀 비뚤어졌죠.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오랜 친구 이슬이를 제조하고 있는 제이 소주사. 는 깨끗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주당들도 네. 다른 소주를 먹더라고. 뭐 철음을 먹더라고. 아, 그래요? 화난다고. 저는 저 빨간 거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이게 루머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세간에 여러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자, 무려 93년 전인 1924년도에 설립된 제이 소주사의 이슬이. 자,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소주인데요. 그런데 한국 경제 최대 위기였던 IMF의 여파로 2005년 법정 관리를 받게 된 제이 소주사. 당시 국내 기업을 비롯해 일본 주류 회사가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제이 소주가 일본에 매각된다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국내 H 회사가 제이 소주사를 인수했고 그렇게 소문이 가라앉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에 또다시 부활한 루머. 이번에 새로 나온 소주 일본 거 베꼈다던데? 야, 이름도 재팬의 이니셜이래. 자, 제이 소주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저펜의 이니셜을 딴 거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야, 또 이네요, 또, 죠. 그러게 하필이면. 자, 그렇게 제이 소주사를 괴롭히던 루머는 2010년도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자, 원래 저렇게 생겼던 이슬이가 네. 리뉴얼을 하면서 병 라벨과 뚜껑 디자인을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바꿨는데 이슬이의 새 디자인이 아예 일본을 상징하는 거라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이에 그래도 너무 억울했던 제이 소주사는 결국 광고까지 제작. 제이 소주사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문짝만한 광고로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를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낼 정도면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네.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퍼퓸, 그리고 비욘세의 프리티 허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명곡을 만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 지난 2016년 시아를 둘러싼 괴소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괴소문, 루머는 바로 비욘세 시아 납치설. 에? 말이 됩니까? 비욘세가 미쳤다고 누굴 납치합니까? 이 모든 의혹은 지난 2015년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한 시아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독방에 갇혀 작곡만 했어요. 가끔씩 비욘세가 와서 곡을 검토하고 돌아갔죠. 이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자 브라질의 한 누리꾼 수사대는 비욘세가 혹시 시아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작업하느라 밖에도 안 나오고 나는 작곡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정도 가지고 납치했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한 SNS 이용자는 비욘세가 시아를 납치했다는 증거로 시아의 SNS 글까지 제시합니다. 봅시다.
Hope everyone like pancakes. 앞 글자만 따면 헬프? 네. 근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어색하지 않아? 그럼 괜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납치했네. 납치했어. 아니, 그래요? 왜냐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혹할 텐데 우리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또 있어? 또 있어? 어떻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가 지난 2016년 7월에 올린 한 게시글의 앞 글자를 모두 모으면 어머. 비욘세가 나를 납치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비욘세 kidnapped me. 어머, 저거는 근데 진짜네. 아니 근데 everything you own nice cat eats가 무슨 말이야?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의 열거죠. 납치했네. 제가 충격적인 증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하다. 또 있습니다. 시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얼굴을 뒤덮은 칼 단발머리.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유는 비욘세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저걸 헤어스타일로 보기에도 정도껏 가려야지. 이건 아예 멍이니까 뭔가 완전히 아예 안 보이게 한 거야. 이후에 브라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아 납치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아 납치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샵 세이브 시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저봐. FBI의 SNS 계정으로 시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유독 브라질 팬들만 난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팬들은 비욘세가 납치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믿는 바보 있음? 여기 있어요. 이라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이거 납치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 2017년에 가수 케이티 페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시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Can you tell the Brazilian people that I am not in Beyonce's basement? 본인이 하려고 했네. She's in my basement. 잘못 고린 것 같아. 잘못 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갱어야? 이거 웃는 게 어색해요. 케이티 페리도 매수가 된 거죠. 시아 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전현무 씨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을 뒤흔든 피그 게이트. 2015년 9월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의 은밀한 사생활 폭로. 이 화제의 주인공은 당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무슨 루머가 있었나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저분은. 그렇죠. 명문가 출신의 캐머런은 최상류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유명 사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요. 2010년 보수당에 당수였던 그는 43살의 나이로 영국을 이끌 새 총리로 임명, 무려 198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한 역사적인 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영국의 D 매체에서 출간 예정이던 캐머런 총리의 과거를 폭로하는 책 콜 미 데이브를 단독 입수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자, D 매체가 단독 입수한 콜 미 데이브의 내용에 따르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캐머런이 한 비밀 사교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돼지 머리의 입속에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집어넣는 외설적인 의식을 거행했고요. 심지어 술에 취해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가난한 주제에 감히 어딜 쳐다봐! 라며 가난한 이들을 경멸하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하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면 국민들의 배신감이 좀 컸겠네요. 그러게. 전형적인 모범생, 또 엘리트 이미지의 캐머런이 대학 시절 방탕하기 짝이 없는 흑역사를 보냈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요. SNS를 통해 샵 피그게이트, 이 돼지 게이트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각종 패러디 사진까지 폭주했습니다. 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한 일간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그 책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니까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죠. 2002년 17살의 나이에 1집 앨범 렛고로 혜성같이 등장. 스케이터 보이, 마이 해피 엔딩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팝펑크의 여왕으로 등극한 에이브릴 라빈. 그런데 2018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을 둘러싼 루머를 두고 분노했습니다. Yeah, some people think that I'm not the real me, which is so weird. Like, why would they even think that? 진짜? 2011년경 한 브라질 네티즌에 의해 제기된 뒤 무려 8년 동안 에이브릴 라빈을 괴롭힌 이 루머. 에이브릴 라빈은 이미 죽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도플갱어다. 자, 루머에 따르면 2003년경 그녀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스케줄이 많아지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과 똑 닮은 멜리사라는 여성을 알게 됐고 종종 멜리사를 자신의 대역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2003년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큰 슬픔에 빠진 진짜 에이브릴 라빈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루머인 겁니다. 루머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네. 너무 근거들을 많이 대고 있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에이브릴 라빈이 가짜라는 증거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봅시다. 증거가 있어요? 이게 왜? 손등에 글씨. 멜리사. 본인은 에이브릴 라빈이 아닌 멜리사라는 것을 나타내란 사진이라고 본 겁니다. 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자, 제2의 지문이라는 귀입니다. 귀는 뭐죠? 저 모양이에요. 저렇게 귀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넓어지긴 했네. 자, 이후에 그녀의 오랜 팬들은 루머가 아닌 진실이라 믿으며 에이브릴 라빈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헐. 멜리사는 진실을 밝혀라! 라는 원성이 자자했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 에이브릴 라빈이 라인병 투병 때문에 활동이 더 뜸해지자 그녀의 사망설이 더 급격히 퍼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에이브릴 라빈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가짜설을 해명했던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당사자는 네, 저거 네. 되게 기분 나쁘겠다. 불쾌하죠. 자, 본인이 있는데 죽었다 그러고 뭐. 자, 재미삼아 퍼뜨리는 루머가 누군가에겐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별에서 온 그대. 미국 사람인가요? 케냐 사람인가요? 개신교 신자인가요? 이슬람 교도인가요? 시종 1관. 수많은 의문과 의심에 시달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루머. 2011년에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뭐죠? 희미한 아, 자국 머리에 보이죠? 무슨 수술 자국 같은 게 있네요. 그러네. 그렇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뇌 수술을 받은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놀라운 건 그 수술을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빼리베리베 빼리베리베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전 또 개그맨인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아니 사람도 아니고 외계로 갔어요, 소문이. 너무 좀 뜬금없죠? 네. 완전 뜬금없는데 근데 이게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이 그래요. 루머가. 그 근거로 나온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머리에 미스테리한 선이 생긴 뒤 갑자기 흰머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외계인을 고용했다는 소문까지 퍼집니다. 2012년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정책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이 남자. 저 앞에 네, 두리번거리시는 분. 이 사람이 왜요? 그럼 왜? 이 경호원의 조상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호원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붉은색은 없네요. 저 뭐 조작이 아니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또 선명하게 머리에 빨간색이. 빨간색 부분이 또 있는 게 대비가 확 돼버리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경호원이 파충류 외계인인 reptilian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를 합니다. 아,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머리에 미스테리한 자국과 머리색, 그리고 경호원까지. 외계 생명체 논란과 루머가 계속 퍼지자 미국의 정치평론가 글렌 백은 누군가 오바마 대통령 뇌에 칩을 심어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농담까지 보태자 백악관 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응을 했어요. 대응한 게 웃기죠?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계인 루머.
당신의 생각은